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, 세무조사에 또 오늘도 세무조사입니다. 네, 왜냐면 뭐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. 예,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. 네, 어떻게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네, 그리고 주요적으로 보는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. 어떤 게 있을까요, 일단? 일단은 기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,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, 조사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은 사실 좀 대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게 있냐면, 대체적으로,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 부분, 매출 누락이 혹은 과소신고한 부분이 있는지, 그리고 비용이라 그러면 비용은 실질적으로 적정히 계상이 되어 있는지, 그렇게 이제 크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세무조사 하면은 그게 제일 핵심이긴 하죠. 그렇죠. 그쵸. 네. 매출을 누락했는지, 네. 뭐 대표가 뭐 자기가 이렇게 막 유용했는지, 그렇죠. 뭐 네. 이런 것들을 볼 거 네,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리고 세무조사가 그런 거 아니면 또 왜 나오겠어요, 그죠? 네. 정기 조사가 아니라면. 네, 그러면 그렇습니다. 만약에 매출 누락이 좀 있다, 네.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? 매출 누락이 발생되는 경우는 사실 뭐 의도적으로 매출을 적게 신고한 경우도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, 착오에서 뭐 이렇게 전산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다 보면 사실 착오로 누락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기는 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신고가 누락이 됐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소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을 하려면 네. 경비를 쓰잖아요. 근데 네. 경비 처리 문제가 있는데 네. 이거를 뭐 잘못 잡거나 뭐 과다하게 잡거나 아니면 가공으로 잡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네.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. 네. 그리고 가공 인건비가 항상 저기 주요로 또 보신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네네.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공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,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근무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인지 그 부분도 중요할 거고, 그렇다고 하면 그 실질적으로 일한 인원에 대해서 지급한 인건비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인건비 금액 자체가 적정히 지급이 됐는지 혹은 과다하게 지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본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경비들도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보고 있고, 혹은 그 경비가 증빙이나 이런 게 적정히 수치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. 그리고 이제 거래의 실질 여부, 이 네. 거래가 진짜냐 가짜냐 네. 이런 부분들도 보나요? 네, 물론이죠. 사실 기업과 기업 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잖아요. 그랬을 때 이 세금 계산서가 실질 거래가 있어서 발급이 되고 수취가 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,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대금 부분도 있겠으나 이 거래 자체 성격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라든지 거래명세서라든지 그런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즘은 다 발행을 네, 하잖아요. 그렇죠. 과거에는 뭐 명판 찍고 도장 찍고 막 종이로 쓰고 막 그랬었는데 네,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는 계속 연결이 되는 거 네, 아니겠습니까? 네, 결국에는 어디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다 같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,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막 서로 좀 친하다고 뭐 가공해서 업하거나 다운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. 네, 예, 그러시면은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대비를 한다거나 네, 아니면 세무조사가 이제 막 두려우신 기업들이 있으세요. 네. 예,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세무조사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오랜 기간 사업을 지속하신다 그러면은 언젠가 한 번은 받으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. 그게 꼭 정기조사가 아니고 비정기조사일 수도 있겠으나, 이렇게 한 번쯤 거쳐가는 과정이다.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,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가공인건비를 계상을 했다든지 혹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했는데 그게 실질이 아닌 거래인데 주고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언젠가는 꼭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시면서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 깨끗해지거나 뭐 자유로워지는 건가요?
그렇지 않습니다. 네. 이제 제척 기간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제척 기간이라 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, 뭐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는데, 그게 일반적으로 5년이다 보니까 뭐 그런 말씀들을 들으셨을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에 입각한 말씀은 아닙니다. 네. 네, 그럼 오늘 세무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번에 또 질문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